아니, 죽은 내 아들과 똑같이 생겼잖아. 영하 12도 한겨울밤 재벌 회장의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길가에 쓰러질 듯 앉아있는 허름한 소년 한 명. 회장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20년 전 사고로 잃은 아들. 그 아들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아직 몰랐어요. 이 소년이 19년 전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지워진 아이라는 걸. 그리고 그 진실 뒤에는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배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소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19년간 이 아이를 숨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겨울밤 10시 서울 강남의 대로변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가로수를 흔들고 가로등 불빛마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기온은 영하 12도. 걷는 것만으로도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오는 날씨였습니다.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 섰어요. 뒷좌석에는 70대 초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에 짙은 검은색 넥타이. 단정한 차림이지만 표정은 피곤했어요. 그는 성철그룹의 회장, 김성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을 보던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신호등 옆 버스 정류장 근처 한 소년이 앉아 있었어요. 1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낡은 스웨터를 입은 채 두 손을 호주머니에 깊이 찔러 넣고 있었어요. 어깨를 잔뜩 움츠린 모습, 고개는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무심코 그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저 아이가 눈에 들어오지? 추운 날씨에 아이 혼자 서 있는 것이 그저 안쓰러워서였을까요?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시선은 여전히 소년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길을 건너려던 차량의 불빛 때문이었을까요? 소년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멈춰. 회장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운전기사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회장님? 기사가 놀란 얼굴로 백미러를 통해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얼굴, 턱선, 눈매, 콧날. 그 모든 것이 익숙했어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에 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래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김진우. 아니야. 설마.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손을 들어 차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내려야 할까? 말을 걸어야 할까?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확신이 서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소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멈춰 선 차를 발견한 듯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1초, 아니 2초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눈빛. 하지만 어딘가 강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소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의 손이 손잡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냥 가. 기사가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는 천천히 신호를 지나갔습니다. 회장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내리지 못했을까? 회장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차가 회사 근처 사거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비서실 연결해. 네, 회장님. 잠시 후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예, 회장님. 당직 비서 이현주입니다. 지금 내가 본 청년이 있어. 회장은 짧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위치도 말했습니다. 혹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처 복지센터로 인계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직접 돕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군가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차는 회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차 안에서 서류를 보거나 뉴스를 확인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9년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키우는 것, 그것만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하의 추운 밤, 한 소년을 보는 순간, 회장의 머릿속에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9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5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회장 혼자였습니다. 회장은 거실을 지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한쪽에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진이었어요. 회장은 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20대 청년. 건강하고 밝았던 아들. 회장은 말없이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 소년.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왜일까? 단순히 닮아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소년의 얼굴, 아들의 얼굴, 두 얼굴이 계속 교차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왜 자꾸 그 아이가 신경 쓰이는 걸까요? 회장은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회장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밤 마주친 그 소년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와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회장은 왜 그 청년을 보는 순간 차에서 내리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19년 동안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던 아들의 얼굴. 오늘만큼은 왜 생각하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은 더 또렷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어젯밤에 본 그 청년 확인됐나? 예, 회장님. 당직 비서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근처 청소년 보호소로 무사히 인계되었습니다. 그 청년에 대해 좀 알아봐. 비서실장이 잠깐 멈칫했어요. 어떤 정보를 원하십니까? 기본적인 것만.
이름, 나이, 어디서 왔는지.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갔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그 청년의 얼굴만 맴돌았어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지? 회장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닮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2시간 후, 비서실장이 서류 한 장을 들고 들어왔어요. 확인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름은 최준영, 나이는 19살, 생년월일은 2007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몇 줄의 기록이 더 있었습니다. 2007년 보육원에 입소했습니다. 2012년 다른 보육시설로 옮겼습니다. 2020년 청소년 자립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그곳마저 나와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모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출생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저 보호대상 아동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모 정보가 아예 없네. 네. 출생 신고가 안 된 상태로 보육원에 맡겨진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드물다고? 보통은 최소한의 출생 기록이라도 있는데 이 아이는 완전히 공백이에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회장은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생년월일 2007년 3월 15일.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날은 2006년 9월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태어난 건 그로부터 6개월 뒤였습니다. 회장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거지? 단순히 불쌍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 정장 차림의 단정한 인상, 성철그룹의 부회장 김태훈이었습니다. 회장의 육촌 동생이자 20년 가까이 오른팔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의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회사의 실무는 거의 그가 맡아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일정 확인차 왔습니다. 부회장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그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회장은 회장 앞에 놓인 서류를 힐끗 봤습니다. 그 순간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건 무슨 서류입니까? 부회장이 물었습니다. 회장이 대답하기 전에 비서실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청년에 대한 기본 정보입니다. 부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청년이요? 네. 길에서 우연히 보게 된. 비서실장이 설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부회장이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괜히 손 떼실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회장은 부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냥 불필요한 일에 시간 쓰실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불필요한 일? 네. 보호소 아이들은 복지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실 일은 아닙니다. 부회장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걸까요? 회장은 부회장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부회장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알겠네. 회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부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이거는? 일단 그대로 두세요.
네. 비서실장도 나갔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최준영.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의 반응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선을 그었을까? 부회장은 20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달랐습니다. 묘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어요. 사흘 후, 회장은 다시 그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청소년 보호소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자리한 3층 건물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소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준영이를 보러 오셨다고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그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준영.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이 들어서자 청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청년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회장은 그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눈매, 코, 입술. 아들과 너무 닮았습니다.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은 거죠? 네.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장은 청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강한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혹시 다시 오실 수 있나요?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멈춰 섰습니다. 다시 오라는 거죠? 네. 만약 괜찮으시다면요. 회장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이유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럴게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한참 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단순히 닮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저 청년에게서 뭔가를 느낀 걸까요?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그 청년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 그날 밤, 회장은 다시 서재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준영. 생년월일 2007년 3월 15일. 회장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날 2006년 9월. 청년이 태어난 날 2007년 3월. 6개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회장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의 반응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괜히 손 떼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혹시 부회장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왜 부모에 관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그리고 부회장은 왜 그렇게 강하게 반대했을까요? 19년 전, 200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오후 2시,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한 남자가 1층 원무가에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검은색 정장 차림, 성철그룹의 전무 김태훈이었어요. 그는 개인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길이었습니다. 회사 일정과는 별개로 매년 이맘때 받는 정기 검진이었어요. 검진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병원 로비였어요. 김태우는 원무과에서 수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순번을 기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쪽이야, 천천히. 김태우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진우였습니다. 회장의 아들, 김진우. 그런데 그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진우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습니다. 김태우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놓인 잡지를 집어들어 얼굴을 가렸어요. 진우가 이쪽을 보지 못하도록. 두 사람은 산부인과 접수 창구로 향했습니다. 김태우는 잡지 너머로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진우는 여자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지 않았어요. 김태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우가, 저 여자는 누구지? 접수 창구 앞에 도착한 두 사람. 간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이지은님 맞으시죠? 간호사가 여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여자가 대답했어요. 초음파 검사 예약하신 분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산모 수첩을 건넸습니다. 김태우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어요. 산모 수첩. 연한 분홍색 표지의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태우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이름, 이지은, 그리고 산모 수첩. 김태우는 그 두 가지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그리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회장의 아들이 여자와 함께 병원에 왔어요. 산부인과였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이지은, 그리고 산모 수첩을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김태우는 한 장면만으로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직 회장님은 모르시겠구나. 만약 회장이 알았다면 진우는 혼자 이렇게 병원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소문이 돌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우는 아직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태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납을 마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망설여지는 걸까요? 김태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알았습니다. 후계자. 김진우는 성철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회장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만약 김진우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가 자라서 회사를 물려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김태우는 평생 2인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김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태우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지은이라는 여자, 누구인지, 어디서 일하는지, 민우와는 어떤 관계인지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지은은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김진우와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연애를 시작했어요. 현재 임신 중이었습니다. 김태우는 모든 정보를 파일에 정리했어요. 하지만 회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태훈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파일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김진우가 언제 회장에게 이 사실을 말할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김태우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김태우는 왜 회장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진우가 직접 말하기를 기다린 걸까요? 아니면 이미 그때부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비밀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김진우는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회장은 아들이 회사 일에 익숙해지기를 바랐어요. 후계자 수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사 2주간의 일정이었어요. 김진우는 출발 전날 밤 이지은을 만났습니다. 2주만 기다려. 돌아오면 바로 아버지께 말씀드릴게.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하자. 이지은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는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김진우는 이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김진우는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성철그룹 본사 회장실 새벽 3시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은 잠에서 깼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비서실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독일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김진우 씨가. 비서실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해.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미넨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병원은? 현장에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회장은 전화를 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로 나가겠네. 예, 회장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김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출장 떠나기 전 웃으며 손을 흔들던 모습.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습니다. 1시간 후, 회장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김태훈이 이미 와 있었어요. 전무 김태훈. 그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태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독일 대사관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유엔은 이틀 후 도착 예정입니다. 김태훈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장례 준비를. 자네가 알아서 하게. 회장의 목소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예. 김태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성철그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일한 후계자를 잃었습니다. 임원들은 술렁였습니다. 이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후계 구도가 완전히 무너졌어. 회장님께서 직접 모든 걸 다 맡으셔야 하나? 회사 곳곳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김태우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조용히 침착하게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장례가 끝난 후 회장은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오직 회사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훈을 불렀습니다. 앞으로 실무는 자네가 총괄하게. 회장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기회. 김태훈은 이 상황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우가 사라진 지금 후계자는 없습니다. 회장이 은퇴하면 누군가는 이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김태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7년 3월 김태훈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설 조사원이었어요. 이지은 씨가 어제 출산했습니다. 아들인가? 네. 김태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지은, 그가 병원에서 목격했던 여자, 김진우의 아이를 임신했던 여자. 이제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김태훈은 파일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회장님께는 말씀드릴 수 없어. 왜일까요? 김진우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회장은 그 아이를 데려올 겁니다. 손자로 키울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 회사의 후계자가 될 겁니다. 김태훈이 설 자리는 없어집니다. 20년 가까이 일해온 이 자리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김태훈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지은의 집 앞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의 3층. 김태훈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지은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누구세요? 이지은의 목소리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성철그룹 전무 김태훈입니다. 김태훈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철그룹. 김진우 씨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이지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김태훈. 작은 방이었습니다. 요람에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김태훈은 그 아이를 봤습니다. 김진우와 닮았습니다. 눈매가 특히 그랬습니다. 김진우 씨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건 아시죠? 김태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뉴스로 봤어요. 회장님께서는 아직 이 아이에 대해 모르고 계십니다. 이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 씨가 말씀드리지 못한 거예요. 출장 다녀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이 아이를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이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회장님께서는 손자를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아이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지은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저는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돈도 없고 도움도 없고. 이지은은 울먹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 아이는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김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아이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지은은 김태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태훈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흘 후 김태훈은 다시 이지은의 집을 찾았습니다. 차 안에는 아기 카시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지은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준비됐나요? 김태훈이 물었습니다. 네. 이지은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회장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이지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태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혈연 확인을 위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원하십니다. 증거요? 네. 회장님의 DNA와 비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제가 아이를 안전한 곳에 맡겨두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회장님께 모시고 갈 테니 걱정 마십시오.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로서는 불안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름은 준영이에요. 아직 출생신고는 하지 못했어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수할 준, 빛날 영. 바르게 빛나는 사람이 되라고.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지은은 울면서 아이를 김태훈에게 건넸습니다. 준영아, 조금만 기다려. 곧 할아버지 만나러 갈 거야. 김태훈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았어요. 걱정 마세요. 김태훈은 아이를 안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지은은 문 밖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이지은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차 안. 김태훈은 백미러를 통해 뒤를 봤습니다. 이지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카시트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태훈은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가세. 회장님 댁이 아니라 다른 곳이야. 차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1시간 후 차는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희망 보육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김태훈은 아이를 안고 내렸습니다.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장실. 50대 여자가 김태훈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아이를 맡기려고 합니다.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원장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부모님은 없습니다. 출생신고도 안 된 상태입니다. 김태훈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 아이를 잘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기록은 최소한으로만 남겨주세요. 원장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로 금액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름은 준영이라고만 불러왔습니다. 성은 적당히 정해주십시오. 그럼 최준영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원장이 서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태훈은 아이를 원장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태훈은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에 보육원이 비쳤습니다. 김태훈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회사로 가세.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회장의 손자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록에도 없었습니다. 기억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김태훈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비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김태훈.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장은 여전히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은 그런 회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이야. 정말 그랬을까요? 김태훈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김태훈은 회사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전무에서 부회장으로, 회장의 오른팔로 2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최준영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여러 시설을 전전하며
혼자서 아무도 그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도 모두 지워진 채 김태호는 정말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19년 동안 그 비밀을 안고 살면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회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2025년 밤 9시 회장은 차에 올랐습니다. 청소년 보호소로 운전기사가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 시간에 방문 가능한지 확인해 볼까요? 그냥 가세.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그 청년만 떠올랐어요. 최준영. 생년월일 2007년 3월 15일.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뒤. 설마.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30분 후. 차는 보호소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멀리서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끝.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준영의 뒷모습, 어딘가 외로워 보였어요. 회장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났습니다. 준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회장을 보자 잠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영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앉아 있어도 돼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준영은 다시 앉았어요. 회장도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도 오래 있을 수는 없대요.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힘이 없었어요. 회장은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죠? 성인이 거의 다 되어서 이런 곳은 오래 있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준영은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다음에 혹시 저를 찾아오시면 준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땐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 말끝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준영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단순히 불쌍해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었어요. 회장은 준영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숙인 모습, 말끝을 흐리는 버릇, 그 모든 것이 낯익었어요. 예전에 늘 그러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진우도 고민이 있을 때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말끝을 흐렸어요. 회장은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갈 건가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준영은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하나 계속 그 생각만. 준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회장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왜 그렇게 밖에서 앉아 있었나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준영이 잠시 망설였어요. 고시원 계약이 끝났는데 돈이 없어서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회장의 가슴이 더욱 먹먹해졌어요. 앞으로 계획은? 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은? 준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원래 갈 수 있었어요. 갈 수 있었다고?
네, 얼마 전에 장학금을 받기로 하고 합격한 곳이 있었거든요. 준영이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내신 성적이 좋았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치곤 괜찮은 편이었대요. 회장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액 장학금으로 뽑혔다고.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기뻤어요. 처음으로 뭔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요, 일주일 뒤에 취소됐어요. 갑자기요. 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유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냥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만. 다른 대학은 지원했죠. 근데 다 똑같았어요. 처음엔 좋다고 하다가 나중엔 안 된다고. 준영의 손이 떨렸어요.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였어요. 면접 보고 합격했다가도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계속 생각해 봤는데 모르겠어요. 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웠어요.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준영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 제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 준영은 고개를 더 숙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한 번도.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아이는 혼자였구나.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19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족이 없었구나.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냥 익숙해요. 이제는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담겨 있을까요? 회장은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회장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단지 닮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보호소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출발할까요? 잠깐만. 회장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미루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영은 곧 여기를 떠날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확인해야 한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회장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회장님. 내일 아침 일찍 만나세. 무슨 일이십니까?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거야. 비서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누구와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청년. 최준영. 회장님, 조용히 진행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회장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호소를 바라봤어요. 3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혹시 준영의 방일까요? 회장은 한참을 그 불빛을 바라봤어요. 만약 정말 내 손자라면. 회장은 상상했습니다. 19년 동안 혼자였던 아이.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던 아이.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아이.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출발하세.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호소가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겁니다. 진실을. 준영이 정말 자신의 손자인지,
회장은 두려웠어요. 만약 아니라면? 그저 닮은 것뿐이라면?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손자라면? 19년 만에 다시 가족을 만나는 거라면?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김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게 아들이 있었어요. 김진우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회장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진우야. 회장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너의 아들이라면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그날 밤은 그렇게 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일찍 일어났어요. 비서실장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회장님. 바로 진행하세. 유전자 검사. 회장의 샘플은 이미 채취했어요. 이제 준영의 샘플만 있으면 됩니다. 비서실장이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회사에 남았어요.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계만 봤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점심 무렵 비서실장이 돌아왔어요. 검사소에 전달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 일주일 후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예,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갔어요.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준영은 정말 회장의 손자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19년 동안 이 비밀을 숨겨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전자 검사를 기다리는 3일 동안 회장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김진우의 대학 동기들을 찾아보게. 무엇을 알아보시겠습니까? 김진우가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지. 비서실장이 잠시 멈칫했어요. 혹시 그 청년과 관련이? 모르네. 하지만 확인해야 해. 며칠 후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김진우 씨의 대학 동창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여자친구가 여러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명이 기억하더군요. 이지은이라는 여학생과 오래 사귀었다고. 회장의 심장이 뛰었어요. 지금 어디 있나? 찾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비서실장이 다시 보고했어요. 이지은 씨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말해보게. 2007년 3월에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주소를 알아? 예, 여기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회장은 직접 이지은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40대 초반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성철그룹 회장 김성철입니다. 이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이지은은 뒷걸음질을 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어요. 진정하세요. 회장이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19년 전에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9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이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이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정말 모르시는 건가요? 김진우의 아버지로서 진실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지은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회장의 표정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어줬어요. 안으로 들어간 회장.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김진우와 사귀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부터요. 그리고 아이를. 예. 2007년 3월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 씨는 돌아오면 회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모르겠어요. 성철그룹에서 오신 분이 데려가셨어요. 누가요? 전무님이라고 하셨어요. 회장님께 아이를 보여드리고 저도 만나게 해주신다고. 이지은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포기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회장님께서 손자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고, 혼자 키우기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연락 주신다고 했어요. 혈연 확인 검사를 하신다고. 그런데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주를 기다렸어요. 제가 먼저 전화했죠. 그런데 김 전무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검사 결과 회장님 손자가 맞다고 하셨어요. 회장님이 아이를 키우시기로 결정하셨다고. 그럼 좋은 일 아닙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이를 혼자 키우시겠다고. 저는 아이를 만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당연히 반대했죠. 제 아이인데 만날 권리가 있다고. 그런데 이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 전무님이 만약 제가 아이를 찾거나 회장님께 연락하려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회장님이 저희 집안을 가만 안 두신다고. 아버지 회사도 가족들도 모두 망하게 하실 거라고.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성철그룹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셨습니까? 네.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동생도 있고 제 욕심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는 없었어요. 이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19년을 살았어요. 매일 아이를 생각하면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김태훈이었습니까?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함을 받았어요. 김태훈 전무라고.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김태훈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회장에게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이름을 빌려 이지은을 협박했습니다. 19년 동안. 지금 그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이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확인 중입니다. 곧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살아있는 건가요? 제 아들이. 그렇습니다. 청소년 보호소에 있습니다. 이지은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회장은 이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이지은의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30분 전에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은의 말이 사실이라면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 손자라면 회장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검사 대상은 김성철과 최준영. 관계는 조부와 손자. 결과는 99.9% 일치했습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자, 정말 손자였습니다. 김진우의 아들, 회장의 손자, 19년 동안 혼자였던 아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김진우야. 회장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들을 찾았어. 너의 아들을. 회장은 책상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예, 회장님.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부회장을 당장 불러.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알겠습니다. 30분 후 부회장 김태훈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김태훈은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저걸 보게. 김태훈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김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가 알고 있었지? 회장이 물었습니다. 김태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19년 전 김진우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태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런 사실을. 이지은 씨를 만났네.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김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네 명함을 받았다더군. 김태훈 전무. 2007년 3월에 아이를 데려갔다고 했어. 회장님. 그리고 내 이름을 빌려 협박했다지. 아이 어머니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김태훈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작은 목소리였어요. 왜?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나? 김태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해.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태훈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김태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가 죽고 회사에 후계자가 없어졌을 때 김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회? 예. 손자가 없다면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김태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김태훈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탈함도 느꼈어요. 20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사람, 믿었던 사람, 그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그 아이는 어떻게 했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이름도 지웠나? 예.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19년 동안 그냥 두었나? 김태훈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지.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자네는 그 아이를 계속 감시했어. 김태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얼마 전 준영이가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합격했지. 전액 장학금이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취소됐더군. 자네가 대학재단 이사진에게 전화했지? 김태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야. 면접 합격했던 곳들 모두 갑자기 취소됐어. 자네가 막은 거지?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19년 동안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할 때마다 자네가 뒤에서 막았어. 회장님, 왜 그랬나? 아이가 성공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었나? 김태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혹시 그 아이가 내 눈에 띌까봐 그랬나?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무서웠습니다. 준영이가 성공해서 회장님과 마주칠까봐. 회장은 김태훈을 바라봤습니다. 19년이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19년 동안 그 아이는 혼자였어. 가족도 없이, 갈 곳도 없이. 김태훈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회장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19년이야. 19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손자가, 내 유일한 혈육이 19년 동안 혼자였어. 김태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뭘 한 건지 알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아들이 남긴 유일한 핏줄을 자네가 지워버렸어.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자네는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야. 가족도 아니야. 김태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당장 나가. 지금 당장. 형님, 나가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김태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일까지 사표를 내게.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를 고소할 수도 있어. 유기죄, 협박죄. 충분해. 김태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20년을 함께 일했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동생처럼 생각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마지막 인정이야. 조용히 물러나.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잊지 마.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자네가 저지른 죄는 평생 자네를 따라다닐 거야. 김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우는 고개를 숙인 채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형님, 제가 나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태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못 지켜줬어.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자를 찾은 기쁨,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 19년 동안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은 씨에게 연락하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준혁이가 정말 민우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내가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전하게.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회장과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은 씨, 김성철입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지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 제 아들이 맞나요? 이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99.9% 일치합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곧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지은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9년 만에 다시 찾은 아들. 다음 날, 회장은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소장이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준영이는 지금 방에 있습니다. 데려와 주시겠습니까? 네. 잠시 후, 준영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을 보자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게. 회장이 말했습니다. 준영은 앉았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은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준영군.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에게 아들이 있었어.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19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 교통사고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들에게 아이가 있었어. 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자네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 손자야. 준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자네는 내 아들 김진우의 아들이야. 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저는 부모도 모르는. 알아. 자넨 보육원에서 자랐지. 누군가가 널 그곳에 맡겼어.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내 존재를 알리지 않았어. 19년 동안.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제게 가족이 있다는 건가요? 그래. 나는 내 할아버지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19년 동안 널 찾지 못해서. 준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야. 회장은 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 준영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19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가족이라고 불러주는 순간. 이제 집으로 가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집이요? 그래. 내 집이야. 이제부터.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영은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큰 집이었습니다. 회장은 준영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게. 준영은 앉았습니다. 회장은 책장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야.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준영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랑 닮았네요. 그래, 많이 닮았어.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착하고 밝고. 회장은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영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아버지의 이야기. 준영은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어요. 아버지도 널 만나고 싶어 했을 거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영은 자신의 지난 19년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장은 준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준 것에 대해. 해가 저물었습니다. 회장은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감사합니다. 준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영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9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을 부르는 소리. 그래, 준영아.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있단다. 준영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준영에게도, 회장에게도. 며칠 후, 회장의 집 거실. 준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오시는 거예요? 그래, 곧 도착하실 거야.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준영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19년 만에 만나는 엄마. 어떤 얼굴일까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장이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이지은. 소파에 앉아있는 준영을 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지은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영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준영도 일어섰습니다.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지은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준영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정말 내가 맞구나. 이지은은 준영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정말 많이. 준영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자신을 보는 것, 누군가 자신을 그리워하는 것.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지은은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준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만났잖아요. 이지은은 준영을 꼭 안았습니다. 19년 만이었습니다. 아기였던 아들. 이제 자신보다 큰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영도 천천히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가족, 돌아갈 곳, 기다려주는 사람. 회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이 집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준영은 자신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준영은 침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19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안도감, 그리고 따뜻함. 준영은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가족이 생겼어요. 별은 계속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개월 후, 준영은 대학 서류 한 뭉치를 들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게.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준영. 회장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확인했어요. 준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 합격 처리됐다고요. 회장은 일어나 준영에게 다가갔어요.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잘했어, 준영아. 회장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서요. 아니야. 원래 내 실력으로 합격한 거였어. 그냥 제자리를 찾아준 것뿐이야. 지난 한 달 동안 준영은 많이 변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안정을 찾았어요. 어머니와도 매주 만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곧 대학에 다니게 될 거야. 그 전까지 회사 실무를 좀 더 배워볼까?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그래. 천천히 하나씩. 급할 것 없어.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아. 넌 잘할 거야.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진우야. 회장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찾았어. 그리고 잘 키울게. 약속한다. 그날 저녁, 회장의 집 거실, 준영, 이지은, 그리고 회장.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회장이 준영을 바라봤어요. 이지은도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이제 봄이었어요. 준영에게도, 회장에게도, 이지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영하의 추운 겨울밤, 길가에 홀로 서 있던 소년. 그 소년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그를 기다리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19년이라는 긴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의 끝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리고 이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함께.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전하는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